안녕하십니까, 88대지입니다. 오늘은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 성공 뉴스로 앞으로 다가올 코비드 출구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모더나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예방률이 94.5%라는 아주 놀라운 중간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모더나사의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전일로 5% 상승하고 다우존스, S&P 500 지수 등이 상승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비드 확진자는 2차 팬데믹을 넘어서 3차까지 대확산을 기약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사의 mRNA 백신이 개발에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백신 공급 체인에 투자하여 백신을 담을 냉동상자, 그리고 수송기,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에 350대의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공급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으로부터 3억 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과 미국으로부터는 19억 5천만 달러의 1억 회분을 올해 말까지 공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5일간이라는 고유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공급 체인 유지 관리에 난이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모더나사는 냉장고에서 30일이라는 경이적인 기간 동안 보관이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 공급 체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요. 접종 후 피로, 그리고 관절통, 근육통,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프로그램에서 9억 5,500만 달러가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공급은 15억 3천만 달러 합의가 되어 있어서 안전성 최종 결과가 이달 말 나오고 FDA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연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연말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은 유행병 통제의 강력한 새로운 도구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코비드는 통제 가능 범위로 좁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 FDA 파우치 소장은 12월 하순부터 접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일반 접종이 시작되어 코비드는 종식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확실한 게임 체인저를 확인하였고 잇따라 발표될 다른 백신 후보군을 단기간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백신 개발국이 아니면 WHO, 코백스 패시리티에서 배분되는 물량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직접 백신 개발사와 계약을 통해 공급 계약분을 확보해야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데 돈이 없는 나라는 물량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인가 봅니다. 백신 배분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 세계 인구 60%가 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가 종식되는 단계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종식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의 정복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된 세상을 읽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출구 전략이란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보복 구매를 일으킬 수 있고요. 여행 자유국이 늘어나면서 방만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망가진 경제 체제에 제약이 걸려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온라인 재택근무 환경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0개월, 재택근무 환경에 익숙해진 시점입니다만 재택근무 피로감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직장인들은 60%에 가깝고요. 재택근무 선호는 62%였는데 소통이 줄고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빌딩 사무실은 면적이 줄어들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교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운타운 지역의 빌딩 렌트비가 내려가면서 비용적 측면에서 이득이 되어 예전과 같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력 운영 방식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변화가 진행되며 조직 컴팩트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재택근무 동안 관리자들은 필요치 않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향후 플랜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구매 패턴이 온라인 방식으로 고착되어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샵들이 온, 오프로 병행되며 오프라인 샵을 점차 축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체계를 갖추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지만 일반 교육은 온라인 강의, 교재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어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비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시간을 소비하며 향후 인간의 본성과 가장 이성적인 적절성의 이해 충돌을 거쳐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 생활을 위한 필요 기술이 있었으나 사용되지 않았던 기술이 확산되면서 갑자기 앞당겨진 온라인 세상을 기회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와 공부라고 합니다. 잃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신의 몫이라니 특별히 앞으로 1, 2년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전되는 기술에 접근하고 즐겁게 활용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존재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